because it's one of the few all-time records we've seen in the stock market where Tesla is actually downtrending. Adam Jonas at Morgan Stanley lowered the price target, but still likes the name, 345, 380 from 380, but overweight. And Tesla is still the dominant player. 안녕하세요. 미국 시간 수요일 저녁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공급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주분들은 조금 더 높은 가이던스를 원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 380달러에서 345달러까지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 가이던스 목표 대수를 225만 대에서 208만 대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성장률 24%가 아니라 15%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그만큼 전기차 섹터 매크로가 안 좋은 것일까요? 현재 월가의 전체적인 예상치는 올해 가이던스 218만 7천 대로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 베어리쉬로 보고 있는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197만 대, 200만 대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공매도를 쳤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본다라면 200만 대에서 210만 대, 여기가 가장 근접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테슬라가 가이던스 숫자를 높게 부르지 못한다라면 다른 기업들 역시나 가이던스 숫자는 굉장히 약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은 자동차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3분기 때 16.3%였는데 4분기 때 16.7%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가이던스 대수보다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매크로가 좋아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더 상향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4분기 때 마진 상승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현재 올해 매출 예상치 10빌리언 가량을 하향시켰습니다. 마진 역시나 15.4%에서 15.1%로 0.3% 하향을 시켰고, 순이익 역시나 6.8빌리언에서 5.4빌리언, 1.3빌리언 하향을 시켰습니다. 즉 마진이 계속해서 안 좋을 거라고 모건 스탠리는 예측을 하는 것이겠죠. 사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주춤하는 이유도 결국 마진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와 반대로 마진 상승만 나올 수 있다면 주가 반등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텐데요. 대부분의 힌트는 4분기 어닝 때 일론 머스크가 답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4분기 EPS 0.74달러, 매출 25.59 빌리언, 어닝 비트, 미스, 미세하게 몇 달러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마진 반등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전분기 대비 마진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3분기 때 그로스 마진 17.9%, 영업 마진 7.6%인데요. 올해 자동차 마진 하락을 보고 있는 모건 스탠리. 그렇다면 테슬라 주가 상승은 딱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건 스탠리 예상과는 다르게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마진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이고, 둘째는 FSD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마진 상승이 나온다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현재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테슬라 4분기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전기차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제가 바라보는 전기차 수요 감소는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잘 나갈 것이고, 안 팔리는 전기차 기업들은 더욱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테슬라와 비아디, 폭스바겐 같은 그룹들의 전기차는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이고, GM, 포드와 같은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하락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현재 중국에서 나오고 있죠. 1월 셋째 주에 드디어 전분기 대비 판매 대수가 크게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테슬라 중국 판매 3주차가 강력하게 올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희소식으로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오토, 니오,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주차부터 3주차까지 판매 대수가 대폭 하락한 상태이고요. 비아디 역시나 중국 판매가 굉장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주차부터 3주차까지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기업은 계속해서 잘 나가지 않을까요? 한두 곳으로 몰려든다라는 뜻이고, 몰려드는 곳의 중심에는 테슬라의 모델 3 Y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럭셔리 마켓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차를 살까요? 1등부터 5등까지 본다면 벤츠 S클래스, 포르쉐 파나메라, GLS, 레인지로버, 마이바흐까지 벤츠가 확실하게 잘 나갑니다. 전기차는 보이지 않고 있고, 여전히 보수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내연기관차를 선택하고 있죠. 그리고 11등에 유일하게 전기차가 보이는 것이 바로 포르쉐의 타이칸입니다. 결국 이 보수적인 부자 집단을 테슬라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려면 FSD 정식 버전이 정답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물량 중국 수출품 1등부터 5등까지를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비아디는 순위에 없고 MG그룹과 테슬라의 모델 Y3가 보입니다. 10등에 비아디 차량이 보이는데, 비아디는 완벽한 내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글로벌적으로는 중국 기업인 MG가 비아디보다 낫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델 Y3 역시나 굉장히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시장 1월달의 판매량을 보신다라면 비아디가 테슬라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아디가 테슬라의 물량을 유럽에서 쫓아가지 못한다라면 비아디는 영원히 2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웨이를 비롯한 샤오미까지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기차로 진출을 하면서 꽤나 좋은 소프트웨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아디 역시나 중국의 테크 기업들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크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까지 어느 곳에서도 밀리지 않는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테슬라는 확실하게 중국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8개 도시에서 사이버 트럭 투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상하이를 비롯해서 베이징, 션전, 청두, 난징, 항저우, 시안, 그리고 총칭까지 이 정도면 중국 전국 일주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4680 배터리 확장을 위해서 중국에서 응급코일을 수입한다라고 하죠. 테슬라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 새로운 모델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모델을 출시하고 그것을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 수많은 손실이 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롱텀으로 본다라면 더 많은 모델이 필요할 것이고, 모든 가격대 레인지를 다 커버해야지 토요타의 물량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딜리버리 밴을 비롯해서 25,000달러 전기차, 다양한 차종은 더욱더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중국에서 비아디의 물량을 눌려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새 버전 렌더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앞부분이 확실하게 굉장히 얄쌍해지면서 퍼포먼스 버전이다 보니까 공기 저항 개수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올해는 모델 3 판매 상승을 예상하면서 사이버 트럭을 통한 테슬라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테슬라 모델 3가 보조금을 싹쓸이 할 거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네요. 현재 100% 보조금을 받으려면 5,500만원 이하로 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보조금을 휩쓴다라면 모델 3 4천만원 후반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라는데, 그렇다면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랜저 살 돈으로 모델 3를 사는 것이 이득이지 않을까요? 물론 여전히 한국에서는 전기차 인프라가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도심지 주거 형태가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은 꽤나 불편한 것이 많은 편이죠. 현재 1월달 테슬라는 중국과 유럽에서 가격 인하를 하였고요. 이 모든 목적은 데이터 확보에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차가 도로가로 돌아다니면서 결국 FSD 베타 버전을 삭제시키고 정식 버전을 출시해야지 중국의 정말로 돈 많은 부자들이 테슬라를 구입할 것이겠죠. 그렇게만 된다라면, 자율주행만 완성이 된다라면 테슬라는 완벽한 빅7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AI 기업으로서 지금 주가는 완벽한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비판이 거세지다 보니까 CNBC에서는
빅7에서 테슬라가 빠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바로 진 크레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모델3 새 버전 빈 넘버는 배포가 되고 있고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테슬라 마진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은 정말로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는 비전과 CEO의 강력한 의지, 테슬라의 모든 펀더멘탈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CEO입니다. CEO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나락으로 가고 어떤 회사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돼서 혁신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AI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 조비의 조벤을 비롯해서 리비안의 RJ 스카린지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CEO의 비전을 보고 CEO의 능력을 보고 베팅을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최근에 수많은 AI 기업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H100이고 날이 갈수록 연산 속도는 빨라질 것인데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과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매출 성장률은 크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 결국 모든 것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2019년에만 해도 인텔이 87.9%의 점유율, 즉 인텔 세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2023년도를 기준으로 25%까지 떨어진 상태죠. 그 모든 파일을 흡수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2019년도 데이터 센터 점유율 12.1%에서 지금 65%, 70%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는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고점이랑은 여전히 먼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대세의 흐름도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독점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현재 자동차 칩 같은 경우에는 인텔, 엔비디아, 퀄컴이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텔의 모빌라이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어느 정도 꽉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기업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을 넘볼 수 있는 기업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AI가 미래라고 하는데 정작 그 미래를 만드는 엔비디아, 다들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 AI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상승 포인트는 더욱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몇 달러까지 가게 될까요? 680달러를 비롯해서 800달러 다양한 의견들은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을 비롯해서 스마트폰, 반도체 그 섹터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때 주가 버블은 인간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매겨서는 안 될 거라는 점이겠죠. 최근에 엔비디아 AMD가 보여주는 그림은 AI 시대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춤추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미국 시장도 놓칠 수가 없고 중국 시장도 놓칠 수가 없는 훌륭한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넘기는 것은 조금 더 가까운 미래가 아닐까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까지 큰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팔란티어를 반대했던 NHS에서 웨이팅 리스트가 줄어들고 있고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즉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일의 효율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플랫폼의 무서운 점이 될 것이고 한번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라면 팔란티어의 플랫폼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NHS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더 많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팔란티어 플랫폼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몇몇 병원에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곧 모든 스테이트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조금 쉬었다가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러한 흐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겠죠.
현재 팔란티어의 영업지인은 AIP 부트캠프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즉 AI 시대는 반드시 올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마소, 메타와 같은 기업들의 AI 플랫폼이 더욱더 확장하고 커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이겠죠. 한편 팔란티어의 정부 매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커머셜이 중요한 것이지 정부 매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정부 매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역할이 될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은 커머셜이 될 것입니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팔란티어가 포함된 섹터가 AI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차분하게 2월 5일날 팔란티어 4분기 어닝 때 알렉스 카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올해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져 보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침에 기상을 하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주식 변동성을 확인하는데요. 최근에 나스닥의 엄청난 상승과는 반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CEO만 뛰어나다라면, 분명한 비전만 있다라면 반드시 반등을 보여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